반갑습니다. 유기화학 제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학 1장에서는 화합물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결합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일반 화학의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와 같은 레벨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유기화학을 배우는 일반 화학을 배우는 목적은 그 한 분야,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분야인 유기화학을 배우는 것이고, 또 유기화학을 배우고 나면은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을 설계하고 합성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을 스펙트로스코피로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여러분하고 제가 이번 학기 동안에 유기화학 1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와 같은 결합들이 어떻게 혼성화를 이루고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끌어당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산과 염기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작용기들이 어떤 작용기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할 때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공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케인 화합물이라든지 사이클로 알케인 화합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구조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입체 구조에 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어떻게 제거 반응을 하고 어떻게 취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킨 화합물에 첨가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삼중결합이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이라든지 이와 같은 화합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기서 간다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 부분도 여러 가지 알데하이드나 케톤이라든지 카르복스게실이라든지 좀 더 복잡한 화합물들, 그 다음에 아로매틱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2학기 때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토픽은 주기율표인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화학하면은 주기율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주기율표의 근원이 되는 원소들에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원소들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공처럼 이렇게 공으로 돼 가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 작은 파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 구름들로 나머지는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축구공의 요 사이즈가 어느 만큼 되는가 하면 아주 가는 모래 알 정도가 라고 보면 되겠죠. 그는 형태인데 대부분은 비어 있는 공간들이고, 그 다음에 요 핵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핵 속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가 포함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유기화학은 다른 말로 하면은 탄소로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그 탄소는 이와 같은 C로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탄소는, 기본적인 탄소는 여기에 양성자가 6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6개 해서 요게 양성자의 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질량으로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성자의 수가 다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질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산소지만 서로 질량이 다른 것을 동위원소로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기화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원소들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탄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 뭐 질소, 그 다음에 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프라든지, 할라이드 계통이라든지, 이와 같은 메탈 계통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되게 반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유기화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전체적인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화합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원소들을 다루면서 유기화합물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유기화학의 시작은 우리가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1828년에 이와 같은 우연하게 이와 같은 요소를 합성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는 요소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신체 내에서 실제적으로 요소가 바이오신테시스, 즉 생합성이 되는 과정들은 그렇게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와 같은 요소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실험실에서는 합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의 화합물들을 실험실에서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이 된 화합물들이 이와 같은 요소 화합물을 실험실에서 합성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유기화학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기화학은 기본적으로는 탄소 구조가 탄소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탄소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화합물들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유기화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단순하게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의약품이라든지 용매라든지 염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메탈 솔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노게닉 머티리얼들은 유기화학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도 지금 폴리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기화학의 한 분야가 되지만은 따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유기화학 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유기화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소들이 여기에 있는 리베비시NOF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물질이고, 특히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C라든지 그 다음에 O라든지 H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카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카본에 대해서 카본이 어떤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모든 화합물들이 탄소를 포함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카본이 잘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전자를 잘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선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핵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준다면은 이와 같은 핵 안에, 그죠? 되게 어떤 이와 같은 포지티브한 부분, 그 다음에 네거티브한 차지를 띠고 있는 전자, 여기에서 포지티브한 핵이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가 이와 같은 네거티브한 전자가 있는데, 그 크기가 이 정도의 크기가 되고, 그 크기가 이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요 사이즈하고 요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 사이즈에 비해서는 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 사이즈에 비해서 요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양성자를 카운트를 하지만 이와 같은 전자는 카운트하지 않고 원자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요 거리가 요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양성자다, 그 다음에 중성자다, 그 다음에 전자. 실제적으로는 근대 과학이 시작되면서 한 150년에서 200년이 걸려가지고 이와 같은 이 세 가지를 확정을 하게 되고 지금은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와 같은 원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원자 번호가 되는 것이고, 양성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원자의 질량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서 원소의 질량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양성자의 숫자,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소의 질량으로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원자 번호는 이와 같은 양성자의 수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네온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상에서 보게 되면은 원자 질량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네온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네온이 존재를 하고 이와 같은 네온이 존재를 하고 이와 같은 네온이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양성자의 수를 본다면 똑같죠. 똑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중성자의 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위원소가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많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소량, 그 다음에 소량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원자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도 아니고 요 세 개를 평균해서 이와 같은 값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값들은 각각 동위원소의 함량을 그 다음에 평균해서 나타내는 값이 원자의 질량이라고 그 다음에 분자의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구조를 확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하고는 뭐 물리학과나 그다음에 물리학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기본은 양자역학에서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양자역학에서 이와 같은 파동 방정식을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궤도함수라고 하는 psi 함수를 얻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곱을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확률은 어떤 이와 같은 오비탈에 있어서는 95에서 95% 이상의 전자들이 그 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수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주양자수라든지 아니면은 방위 양자수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양자수라든지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은 구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와 같은 형태는 보면은 아랭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DF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구조를 궤도함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S 오비탈은 이런 동그랗게 돼가지고 있는 형태고 P 오비탈은 이와 같이 아랭처럼 그죠? 돼가지고 있고 D 오비탈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F 오비탈로 가지게 되면은 좀 더 복잡한 형태로서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전자가 여기에 한 개가 있다면은 이 안에 어디엔가 전자가 한 개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전자가 하나가 존재를 한다면 요 안에 어디엔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요 안에 전자가 한 개가 있다면은 요 안에 어디엔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똑같은 오비탈이라도 S 오비탈이라도 이것이 우리가 양파 껍질처럼 그 껍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1s 오비탈은 이만큼 되다면은 그 다음 2s 오비탈은 이와 같이 이게 이것이 요 안에 들어간다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궤도함수가 어떤 행태에 따라서 1S 아니면 2S, 3S, 4S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속에 어디엔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90에서 95%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p 오비탈을 한번 보게 되면은 p 오비탈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형태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 우리가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 축으로 세 개가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요 궤도 함수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도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p 오비탈에는 최대한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위와 같은 s 오비탈, 그 다음에 p 오비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자를 채워가는 것은 어떻게 채워질까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본다면은 1S보다는 2S가 전자가 에너지 레벨이 더 높고 3S가 전자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에너지가 증가를 해준다면은, 에너지가 증가를 해주게 된다면은 맨 처음에 전자는 어디에서 채워지게 되겠나? 여기가 가장 먼저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가 한 개 있고 1S의 전자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2S의 전자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2P의 전자도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두 개인 헬륨은 이와 같은 1S의 전자가 두 개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튬은 여기서 이와 같은 전자가 세 개, 그 다음에 베릴륨은 네 개, 그 다음에 보레인은 여기에 한 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1S 궤도 한 궤도 함수의 전자가 들어갈 때는 그 파울리의 베타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이 스핀 방향이 서로가 반대로 들어가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여기에서 탄소인 경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는 채워졌는데 5개, 6번째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훑어주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하나씩 채워지고, 그 다음 원소에서는 여기 하나 더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네온은 모두가 다 채워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네온의 같은 쪽에 속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장 안정한 것은 뭐냐면 모든 궤도 함수가 이미 전자가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P궤도 함수가 요 방향에 따라서 두 개씩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궤도 함수에 2P궤도 함수, 1S는 없죠. 2P궤도 함수에 전자가 채워줄 수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두 개, 그 다음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 전체적으로 하면 6개의 전자가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양파 껍질이라고 생각할 때 맨 안쪽에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생각했을 때에 전자가 채워지게 될 때는 가장 먼저 1S 궤도 함수에 두 개, 그 다음에 2S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2P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탄소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했을 때에 크게 결합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온성 결합이고 하나는 공유 결합성 결합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전자를 잃게 되면은 소디움 플러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Cl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태가 이온 상태가 됐을 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정적인 인력에 의해서 만나서 결합을 하는 것, 즉 일리튬 플러스와 F 마이너스가 이와 같은 아이오닉 본딩, 즉 이온성 결합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온성 결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나오는 공유 결합보다는 훨씬 더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이와 같이 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리튬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에 맨 바깥에 가지고 있는 전자 한 개를 우리가 요런 상황에서 봤었죠. 아까 네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채워져 가지고 있었는데 리튬은 전체가 다 채워져 가지고 있으면서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한 개를 주면은 자기는 기분이 좋고 전자를 꽉 채워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전자를 하나 내주고 본인은 이와 같은 플러스로 유지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온 전자는 여기에는 또 F는 항상 전자가 8개가 채워져야 6개가 P궤도함수에 채워져야 되는데 5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자가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주게 되면은 전자궤도함수를 다 채우게 되면서 F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가 많았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되니까 이 둘 사이가 정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온성 결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결합은, 그 공유 결합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소에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소에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를 다 줄 수도 없고 여기서 전자를 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둘이서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전자를 쉐어하자. 그래서 이 전자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전자 두 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수소는 이와 같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탄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합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탄소에 있는 결합은 이미 결합이 되어 가지고 있다면은 이 결합에 필요한 전자는 이미 여기에 속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합에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전자들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비공유 전자상이 되겠죠. 이와 같은 여기는 비공유 전자상이 2개, 여기는 비공유 전자상이 이렇게 3쌍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쉽게 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는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산소는 2개의 결합이 가능하고 비공유 전자상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면 질소는 3개의 결합에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상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그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합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공유 전자상은 없지요. 그러면 결합수는 3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상은 1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결합을 맨 처음에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이와 같은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은 구조를 결합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최외곽 전자입니다. 최외곽 전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원자 핵이 있을 때에 궤도함수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전자 2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1s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2s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P. 그러면은 여기는 2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는 8개가 들어갈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전자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자가 2개가 채워지고 요 바깥에 요 외곽에 전자가 1개만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최외곽 전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가 2개가 채워줘야 되는데 1개밖에 없으니까 최외곽 전자가 1개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F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최외곽 전자가 7개가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소도 결합을 하고 싶을 것이고 수소 원자도 그다음에 불소 원자도 결합을 하고 싶게 되겠죠. 그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주고 그다음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서로가 쉐어하면서 공유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의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다면은 이와 같은 비공유전자상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베릴륨은 이게 Cl하고 이런 결합을 해주고 할 수 있고 보레인은 이와 같은 결합을 해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소는 이와 같은 결합, 그 다음에 질소는 이와 같은 물은 이와 같은 결합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떤 형태가 됐을 때에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될 수 있느냐?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그 삼각 평면으로 돼 가지고 있는 형태, 아니면은 거의 일직선으로 돼 가지고 있는 형태, 아니면은 이와 같은 그룹이 4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서 존재를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전자를 배치를 하느냐, 결합을 배치를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양성자, 전자가 하나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여기에서 전자를 쉽게 하나가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있으면서 여기에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를 N에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줬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소 2개가 만났을 때에 어떠한 결합을 하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산소 결합을 했을 때에 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나를 주고 이쪽에서 하나를 주고 다시 하나를 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은 요 전자가 그 다음에 요 전자가 결합의 관여를 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결합이 하나 이루어지고 이렇게 결합이 하나 이루어진 거죠. 이와 같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자에 따라서 화합물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시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질소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합을 다 했을 때에 어떤 상태가 가장 완전한 결합이냐 했을 때 이 N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8개가 다 채워져 있었는지 H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2개의 전자로서 이루어져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옥테트 룰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경우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해주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요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면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은 6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정하게 8개를 만들어 주느냐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합 하나를 이렇게 여기서 결합 하나를 이쪽으로 주면은 요게 되면은 이와 같이 했을 때 8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했을 때 8개를 만족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했을 때 8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했을 때에 8개, 옥테트 룰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구조가 루이스 구조.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이스 구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맨 마지막에 무엇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행식 전환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행식 전환은 여기에
사용한 전자의 전체의 수에다가 그 다음에 요 전자의 수를 빼준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산소의 원자과 포말 차지를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가 산소가 이와 같은 하나, 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1번 산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산소가 기본적으로 체배역 전자가 6개가 되죠. 6개. 그 다음에 거기서 결합에 관여를 한 게 몇 개냐 하는 거죠. 결합에 여기에서 남아있는 전자의 수가 여기에서 하나, 둘 비공유 전자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결합에 관여를 한 게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네 개가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포션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제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쓸 때에 CO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와 같이 CO3만 해서는 이것은 뭐냐면은 구조가 완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O3의 포말 차지가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되면은 이 구조가 완벽한 루이스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우리가 결합에 가정된 것이 몇 개냐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결합에 할 수 있는 것이 4개가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요 C만 보더라도 1개, 2개, 3개, 4개의 결합. 그 다음에 이쪽 C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는 지금 하나, 둘, 3개가 결합에 관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로 나누지 않은 전자가 이와 같이 하나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하나 들어간다면은 5개까지 가능해 줄 수는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포말 차지를 계산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포말 차지를 계산을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플러스 1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가 포말 상태가 여기서 전자가 많을 때, 부족할 때 전자를 주었을 때는 이렇게 전자가 많았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은 포말 차지가 어떤 형태로 계산을 하더라도 제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런 화합물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말한 대로 이성질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성질체는 뭐냐면은 똑같은 탄소의 수, 그 다음에 수소의 수, 산소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C가 2개, 여기에서도 C가 2개, H 6개, O 6개 하지만 실제로 구조가 다른 화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을 이성질체 중에서도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를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라고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옥테트 룰을 만족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외외 없는 규칙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베릴륨은 여기서 양쪽을 다 해도 4개밖에 안 되죠. 4개. 여기는 다 하더라도 6개밖에 안 되지만은 이미 결합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지금 전자 S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나 되죠.
10개나 되고 8개가 넘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외적인 옥텟트 룰에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합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결합이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게 이 결합에 있는 전자들은 여기에 결합의 소요가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어떤 경우가 있으냐면 요 전자는 언제든지 어디로 이 전자를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자는 다시 이쪽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A는 B로 갈 수도 있고 B는 A로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의 공맹구조라고 이 화합물은 공맹구조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이와 같은 공맹구조에서 그렇다면 이 전자를 이런 식으로 하나 보내고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런 식으로 하나 보내면 어떨까? 그럼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극히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자를 쉽게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도 지금 했을 때에 요 전자를 그냥 C가 받아가지고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를 받았으면 항상 다른 쪽으로 밀어줄 수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런 구조는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또 특별하게 C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그렇다면 어떻게 전자가 이동하느냐. 자, 요런 화합물이 있습니다. 요런 화합물이 있을 때에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으니까 요런 경우는 언제든지 이중결합의 전자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요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전자를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은 이와 같이 되는 서로가 레조넌스 구조가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있으면은 전자를 밀어주고 하면은 이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도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관계없이 전자의 이동이 가능한 화합물들을 우리가 공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차피 여기에 C가 플러스가 있었고 여기도 C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여기는 C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O에 플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은 기여도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C에 플러스가 있는 것보다는 C에 플러스가 없는 것을 더 안정한 구조로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조가 더 안정하느냐. 그래서 가능한 한 C나 얘네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는 공맹 구조가 더 안정한 구조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공명 혼성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구조는 이렇게 전자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C에 플러스 O에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전체적인 공맹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것이 메이저 기여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기여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기여도가 더 크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전자를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거기에 있어서는 특별한 여기서는 이런 차이처럼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요 말은 뭐냐 하면은 요 화합물과 요 화합물의 정확하게 합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인원계에 되었죠. 벤제닉 구조가 인원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벤제닉 구조가 이 구조가 맞느냐?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A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의 구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벤제닉 구조는 A가 맞느냐 아니면 B가 맞느냐 했을 때에 A도 B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정확하게 합해놓은 것이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표시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더 정확한 표시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분자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은 그냥 단순하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직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합을 했는데 똑같은 결합이지만은 전자 두 개에 의해서 결합을 했지만은 여기에 있는 결합, 여기에 있는 결합, 여기에 있는 결합의 세기가 똑같을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수소는 동일하죠. 그러면 F냐, CL이냐, 그 다음에 BR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합의 길이는 이게 결합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느슨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느슨하고 이것이 가장 느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더 짧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물론 이 사이즈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이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이 사이즈는 요만하다면 이 사이즈는 이만하고 이 사이즈는 이만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이즈가 적은 데서 전자를 이 결합을 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느슨한 결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드 결합의 길이가 늘어나다는 이야기는 결합의 세기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원소들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합의 세기, 결합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수소가 보게 되면은 수소가 보면은 요 길이가 74 피코미터. 그 다음에 C와 H가 109.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C와 BR이 194. 어떤 구조로 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합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조금 전에 살펴본 우리가 F, CL, BR에 따라서도 92, 127, 141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냥 우리가 이런 형태로만 돼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맨 처음에 가장 좋은 이론이 나온 것이 VS EPR이라고 하는 시어리, 그러니까 Balanced Cell Electron Pure Repression이라고 하는 원적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어떤 핵이 있고 이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구가 있을 때에 여기에 배치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핵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소를 배치를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은 이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으냐. 입체적인 영향을 보면 당연하게 이게 낫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VS EPR 세열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다면은 이와 같이 180도로 되는 경우 120도, 그 다음에 정사면체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90도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안정한 것이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109.5도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180도를 있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삼해족에 있는 화합물, 보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삼각 평면으로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단일결합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이 이중결합에 단일결합이 있는 경우도 120도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개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 나으냐? 하나, 둘, 셋, 4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 나으냐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더 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요 각도는 90도가 되지만은 요 각도는 109.5도가 되면서 아주 가장 안정한 구조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메테인은 이와 같은 구조를 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평면으로 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것은 뒤로 들어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같은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요 구조도 109.5도, 여기에서 요 사이도 109.5도, 요 사이도 109.5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CH4의 구조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번에는 암모니아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암모니아의 구조는 여기에 결합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이 하나가 있는 이런 형태가 어떤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냥 요 구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뭐 조금 요 구조보다는 조금 더 이게 이제 요런 개념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요 전자는 C와 H 사이에 있는 전자, N과 H 사이에 있는 전자는 움직이기 어렵겠죠.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은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109.5도로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이것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107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도 여기가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비공유 전자쌍이 2개나 있으니까 109.5도가 아니라 더 줄어서 이와 같이 요 결합의 영향을 받아서 적어지는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은 여기까지는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 구조가 정말 정확하게 왜 각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8번째로 유기학 구조를 어떻게 그리는가. 우리가 결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르보닐이 있을 때에, 우리가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줘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골격 구조를 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5, 6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구조를 그리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냥 지그재그로. 근데 실제적으로 화합물의 구조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가장 안정한 형태가 이와 같은 지그재그로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그죠? 이와 같은 화합물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지만은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카르보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OH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추각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구조를 그릴 수가 있는, 특별하게 여기서는 플러스가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혼동이 되니까 여기에 뭐가 되나 H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전자 2개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요 앞에 봤을 때의 결합 구조가 이와 같은 물의 결합 구조가 여기까지는 해당이 됐죠. 그래서 각도는 이것이 109.5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105도 정도로 표시를 해줬는데, 이것은 guess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 각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오비탈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게 궤도 함수를 혼성화시켰을 때는 정확한 이 각도가 109.5도가 아니라 정확한 각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 하나가 만나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시그마 본드를 형성을 하면서 결합이 끝이 납니다. 근데 시그마 결합의 특징은 여기서 화살표를 쫙 그어봅니다.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나 이런 뺑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돌리더라도 전체적인 구조의 모양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시그마 본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메테인에서 본다면은 CH4가 되겠죠. CH4.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S에 여기에 1S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에 전자가 두 개 주고 2P에 하나, X에 하나, Y에 하나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은 끝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4개가 결합을 했을 때에 여기에 하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하나가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결합이 된 거하고 이렇게 결합이 된 거는 여기 에너지 레벨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결합이 4개는 맞지만은 4개 중에 1개는 좀 더 강해야 되고 4개 중에 3개는 1개보다는 좀 더 약해져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CH4에서 보면은 어느 거 하나가 약해지고 강해지는 게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방을 여기에 2층에 S방이 있고 P방이 있는 방을 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방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ES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방이 보게 되면 ES에 하나, 그 다음에 방을 똑같이 만들어주더라도 EP의 방이 하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4개 중에서 3개는 동일하고 하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에 4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EP에 하나, EP에 또 하나, EP에 또 하나, 3개, 그 다음에 ES, 요 방 3개를 똑같이 합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층, 그 다음에 2층 반으로 돼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똑같이 2층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을 몇 개, 여기다 1개, 2개, 3개, 4개, 여기다 방을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전자를 맞을 준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방들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이 궤도함수 하나, 그 다음에 EP 궤도함수 3개를 가지고 그냥 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는 것을 새로운 궤도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성화를 시켜주게 되는 것이고, 요 방을 만들 때는 뭐가 되나? S 궤도함수 한 개하고 그 다음에 P 궤도함수 3개를 합했으니까 요 방 이름을, 이 방은 ES라고 하고 이 방은 EP라고 한다면 이 방은 뭐가 되나? SP3 혼성 궤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런 방이 여기 1개, 2개, 3개, 4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합은 4개가 다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이와 같은 궤도함수의 혼성화를 이용해서 결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궤도함수 모양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궤도함수는 S 궤도함수는 항상 동그랬죠. 그 다음에 P 궤도함수는 이런 식이야. 그런데 P 궤도함수 3개하고 S 궤도함수를 합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와 같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궤도함수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이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SP3 혼성 궤도함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P3 궤도함수에 그 다음에 요 ES 궤도함수 1개에 그 다음에 P 궤도함수 3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이것을 잘 보면 어떤 구조가 되나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정사면체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사면체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각도는 109.5도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각도가
정확하게 109.5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조금 더 다른 혼성화를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S 궤도 함수가 한 개, P 궤도 함수 한 개를 만나면은 어떨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방이 S 궤도 함수 하나, 그 다음에 P 궤도 함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방을 혼성화를 시킬 때 요 두 개만 가지고 혼성을 시켜주게 되면은 EP는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방이 하나, 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 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그죠? 전자를 하나,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전자들이 들어오면서 방을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남는 것은 여기로 올라가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4개 중에서 아까는 맨 처음에는 4개를 만들어 봤고 방을 이번에는 2개, 이번에는 3개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sp2, sp2, sp2 이런 식으로 방을 3개의 같은 방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베릴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죠? 베릴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양쪽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이 120도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보레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개니까 여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것이 베릴륨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들어와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각도가 12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경우도 120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CH4는 이것은 정확하게 테트라헤드랄 타입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암모니아는 어떤 구조일까? 우리가 VSEPR에서는 대개 107도, 105도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은 정확하게는 실제적으로 이 패밀리에 NH3도 속하고 그 다음에 물도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는 정사면적 구조 하나, 둘, 세 개에서 전체적으로는 정사면적 구조, 여기도 정사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물하고 암모니아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탄소와 탄소가 결합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H가 들어갈 자리에 이번에는 C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또 이쪽에 H하고 연결되니까 C와 C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에테인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이 3개만 만들었어요. 3개만 만들었을 때는 C에 4개가 남아있으니까 EP에 2개, 그 다음에 ES에 2개, EP에 2개가 남아있으니까 전체 전자가 4개가 되죠. 그래서 하나를 채웁니다. 여기 하나를 채웁니다. 여기 하나를 채웁니다. 남지요. 그러면 하나는 여기다가 채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자가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은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이중결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방이 3개라. 그러면은 요 결합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요와 같은 구조, 요와 같은 구조가 있고 또 여기에서 요와 같은 구조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전자 두 개에 의해서 이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와서 수소가 들어와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수소가 들어와서 결합을 해주게 되고 수소가 들어와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나요? 아까는 여기에 되면은 여기에 뭐가 하나 남아있는가 하면은 P궤도 함수가 하나씩 남아있죠. P궤도 함수가 하나씩 남아있고 요 P궤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합은 다 했어. 이것도 시그마 결합, 이것도 시그마 결합, 이것도 시그마 결합. 결합을 여기서 시그마 결합이 안 되죠. 그럼 이 둘이 뭘 해줘야 되나요? 이 둘이 결합을 해주게 되겠죠. 이것이 요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이 결합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아까 파이 결합하고 시그마 결합의 차이점은 시그마 결합은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위아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 결합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려주게 되면 위아래가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은 남아있는 P 궤도함수, 여기 C에 남아있는 P 궤도함수, C에 있는 P 궤도함수가 서로 마주보면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 더 안정하겠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 안정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 안정하겠느냐 당연하게 이와 같은 시그마 타입이 더 안정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되나요? 서로 어깨로 결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보다는 훨씬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이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가 없지요. 서로 위치가 항상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바꿔주려면은 여기를 끊어줘야 되겠죠. 파이 결합 하나를 끊고 해주면 되지만은 파이 결합이 있을 때는 그게 요 구조가 이쪽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방이 4개가 가능한데 방 2개를 흘려가지고 똑같은 방 하나 만들고 전자가 비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나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P궤도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게 되면은 파이 결합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 이것은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P궤도 함수가 2개가 남아있죠. 하나는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하나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궤도 함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요 시그마 궤도 함수,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또 한 개, 또 한 개. 그래서 이와 같이 삼중 결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삼중 결합을 봤을 때 하나는 뭐가 되나요? 하나는 시그마 결합, 그 다음에 파이 1, 그 다음에 파이 2 결합, 파이 결합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런 P궤도 함수하고 요런 P궤도 함수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결합을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어떤 결합인가? 자, 여기에서 시그마 결합이 몇 개인가 하는 거죠. 시그마 결합이 몇 개인가. 그럼 여기서 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 1개. 여기 봅시다. 1개. 하나. 그러면 시그마 결합이 여기 하나. 예. 뭐 그냥 시그마 결합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이 화합물은 시그마 결합이 몇 개인가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하나는 파이 결합이 되겠죠. 여기는 시그마 결합이 하나, 둘, 셋, 파이 결합이 2개.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요 전체적으로 그 결합의 구조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파이 결합이 몇 개, 그 다음 시그마 결합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이중 결합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면 삼각형, 즉 120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이 두 개가 더 있다면은 이것은 180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의문으로 남겨놨던 암모니아는 어떻게 될까요? 암모니아는. 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보면 ES에 두 개, 그 다음에 EP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가지고 만들면은 S, 그 다음에 P3 혼성궤도 함수 방을 세 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전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채우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채워져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전자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합이 되고, 여기에서 결합이 되고, 여기에서 결합이 되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전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전자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자를 준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산염기에서 배우게 되면 전자를 줄 수 있는 것은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암모니아는 염기가 되겠구나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물은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산소는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네 개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방 세 개를 묶어서 해주게 되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은 되는데 이미 방 두 개는 뭐가 되나요? 꽉 채워져 버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요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CH4, 즉 요 N이라든지 요 O라든지 요 H가 모두가 다 뭐가 되나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헤드랄 구조를, 정사면체 구조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차이가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남아있는 물 같은 경우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CH4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사면체 구조는 무조건 이것이 109.5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이것이 각도가 109.5도가 아니라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CH4, 그 다음에 BH3, 그 다음에 베릴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화합물은 그냥 직선형이 되는 것이고, 이 화합물은 그냥 이렇게 삼각평면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지금 이거는 정사면체가 되겠죠. 정사면체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4개의 혼성궤도 함수가 생기고 4개의 혼성궤도 함수가 탄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사면체를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미 여기에 방은 3개를 다 채웁니다. 그런데 뭐가 되나요? 양쪽에 이게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는 한쪽에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요 나머지도 이런 상태로 되겠죠. 그러면 요 둘이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 결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P궤도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P궤도 함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하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P계도함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삼중결합.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두 개는 파이 결합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전체적인 분자 구조가 여기 수소가 들어가지고 되면 여기에 들어가지고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핑맨 형태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유기화합물의 구조에서 화학결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가 되나요? sp3 혼성화궤도함수 아니면 sp2 혼성화궤도함수 아니면 sp 혼성화궤도함수를 이루면서 정확하게 결합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합 구조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분자구도 결합과 그 다음에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와 같은 혼성화궤도 함수를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결합의 세기는 당연하게 이것은 시그마 결합이 하나, 이것은 시그마 결합에 파이 하나, 이것은 파이 두 개가 있으면은 당연하게 일쪽으로 갈수록 결합의 세기가 세지게 되는 것이고 결합 길이는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결합 길이는 늘어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합의 세기가 약하다는 이야기고 이쪽으로 올수록 결합의 세기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똑같은 H지만은 CH지만은 어떤 C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그냥 CH4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삼중결합에 있는 SP죠.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S 캐릭터가 그 다음에 P 캐릭터가 중에 궤도함수가 있는데 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합의 세기는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는 S는 전체적으로 4개 중에 1개니까 한 25%가 된다면은 여기는 뭐가 되나? 거의 한 50%가 S 캐릭터가 되겠죠. 그럼 S 캐릭터가 세면 셀수록 결합의 세기는 더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해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결합의 세기를 결정해 주는가 하면은, 대개 이와 같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즉, 전기 염성도가 결합의 세기에 영향을 미쳐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에, 그 다음에 O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C에 H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전기 염성도로 봐서는 C는 2.5가 되고 그 다음에 O는 3.4, 그 다음에 H는 2.2, 그 다음에 2.5. 그러면은 C와 H 사이에서는 서로가 줄당기기를 하더라도 그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C와 O 결합은 O 쪽으로 전자를 많이 끌어오게 됩니다. 많이 끌어오게 되면서 결합의 세기에 그 다음에 극성이 더 증가를 해주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극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C와 O는 반드시 극성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결합의 길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합의 세기도 달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살펴보면 되겠고, 그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SP는 S 캐릭터가 얼마냐 하면 거의 50%에 가깝고 SP3는 S 캐릭터가 한 25% 되니까 S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나요? 더 결합이 강한 결합을 해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SP 탄소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하고 SP3 탄소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결합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제는 먼저 거의 중요한 부분은 다 끝이 났고, 이것은 좀 물리적인 부분이지만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C와 Cl, 물론 극성은 차이가 납니다. 극성은 차이가 이런 쪽으로 나는데 나중에 이 극성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극성이 이렇게 극성이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요 두 개가 모여가지고
그죠? 두 개가 모였을 때에 이와 같은 극성을 나타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극성이 있으니까 이곳은 양쪽 다 있으니까 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라기보다는 이렇게 구조를 표시를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한 구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1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풀어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가제물 하는 방법을 다음에 다시 또 메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모두가 슬라이드는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그 수업 커뮤니티에 모든 걸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